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C 언어를 시작한 지 11번째 배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 선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int, 네, 이렇게 해서 A, 5, 5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네, 이게 5 가로가 빠졌죠? 이렇게 해놓고, 5개의 그쵸. 5개의 원소를 갖는 5개의 네, 정수형 원소를 갖는 네, 배열입니다. 예,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 변수로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것의 의미는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수형이니까 네, 이게 A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A의 0번째 인덱스를 갖는 그런 변수를 1로 선언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게 왜 안으로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만약에 A0 우리가 실제로 A5를 배열로 A라는 걸 정수형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서 A0에서부터 A4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4까지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변수가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5개의 변수가 그룹으로 선언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5개의 원소, 네, 원소를 갖는 배열이죠. 배열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선언해 놓고 프린트 우리가 한번 printf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뭐 퍼센트 %d 이렇게 해서 a 뭐죠? a 0 이렇게 찍어 보면은 네. 어떤 값이 나올까요? 1이라는 값이 그냥 그때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n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면 네 이걸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배열 원소 A0 0부터 4까지가 있지만 A0의 값을 출력하는 것이죠. 네. 값을 화면에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컨트롤 F5 하시면은 그냥 1이 출력돼야 되는 것이죠.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네, 1이 딱 출력됐죠.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변수처럼 사용된 것이니까 모두 한번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초기화 주는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선언함과 동시에 뭐 예를 들면 1, 2, 3, 4, 5 이렇게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0의 값을 내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이 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for문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for문을 사용해 가지고 for 네. 뭐 우리가 int i는 0번부터 그쵸 i는 5를 포함하지 않으면 4까지 있죠. 그래서 i를 플러스 이렇게 시켜주면은 for문에서 우리가 이걸 좀 네, for문에 뭐라 그럴까 의미를 또 한번 주성문을 붙여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변수 i의 값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0부터 출발해서 이게 루핑을 하는 거죠. 루프를 돌린다고 합니다. 4까지 네, 4까지 변수를 쓰는 것이죠. 4까지 네, 루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루프를 시작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루프를 반복 루프를 시작하는 거죠. 반복 루프를 시작 이렇게 우리가 이 포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루프를 우리가 선언해 주게 되면은 이제 반복 루프의 시작은 네, 중괄호를 끼워서 네, 이렇게 시작해 주는 것이죠. 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요 배열에서 출력하는 부분을 컨트롤 X에서 요 안으로 포문 안으로 집어넣죠. 그러면은 변수 요 제로 대신에 여기를 i로 바꾸게 되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자체가 for 루프에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표시를 해준다 그러면 i 자체가 그쵸 i 값이 0부터 4까지 지금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5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반복 루프를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포문 안에서 ai가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배열 변수 a0에서 어디까지 출력하는 걸까요? a4까지 출력하는 것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값을 출력하는 것이 되겠죠.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얼마가 될까요? 실행해 보면은 초기를 1, 2, 3, 4, 5로 했고 A0를 0으로 바꿨기 때문에 0, 2, 3, 4, 5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0, 2, 3, 4, 5 이렇게 나오면 네,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배열 연습에서 제 블로그에서 보면은 정수형 배열 변수 A5를 초기값 1, 21, 33, 22, 8을 갖도록 선언한다 그랬어요.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죠. 그러면 1, 21, 그쵸. 초기값이니까 33,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8 이렇게 갖도록 현재 초기값을 가지면서 A5라는 배열 변수를 인트형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포문을 사용하여 네, A0에서 A4까지 출력을 %d 문자 변환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0에서 A4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디버그 드래그 5 이렇게 해주면은 과연 예, 교과서 제가 나온 대로 1, 21, 33, 22, 8 이렇게 나왔죠. 네. 제가 이렇게 배열 변수를 딱히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예제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에게 그냥 배열 변수를 설명하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저를 따라서 사용해 봄으로써 배열 변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돌려보죠. 1번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배열의 합을 출력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의 A5를 역시 선언을 해주고 초기값을 갖도록 선언해주고 썸을 초기값으로 선언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썸이란 변수를 또 정수형 변수라 그랬으니까 int sum 네 초기값 0으로 이렇게 선언해주면 이거는 주성문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정수형 그냥 이거는 배열 변수가 아니라 하나짜리죠. 정수형 변수 sum을 네 초기값 네, 0으로 하여 그쵸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A0에서 AF 값을 썸에 누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다 전부 주성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에다 또 추가로 실행하면 되겠죠. 탭을 걸어서 썸은 썸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요? A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누적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이 배열 A0에서 i는 지금 어차피 0에서 0, 1, 2, 3, 4 변화하는 값이잖아요. 0에서 그쵸 A4까지의 썸이 되는 겁니다.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문 안에서 i 값이 0에서 1, 2, 3, 4 그 4번 바뀌면서 포문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A0가 썸에 더해져서 썸에 저장하고 두 번째는 A1이 또 썸에 더해서 썸에 저장하고 또 A2, A3, A4까지가 전부 썸에 더해서 다시 새로운 썸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썸은 0으로 출발했지만 차례로 A0, A1, A2, A3, A4가 다 합해져서 썸에 누적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썸의 값을 출력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이렇게 해서 어떤 썸의 값을 출력해 봐라.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출력해 볼까요? 썸은 이렇게 해서 %d \n 이렇게 해주고 콤마 썸 이렇게 해주면 물론 세미콜론까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제 요 값들의 합이
이 값들의 합이 출력될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원래 이 값은 85니까 85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예제는 정수형으로 배열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정수형 변수를 썸을 초기값으로 선언하고 어떤 실수형 변수 AVR, AG를 선언하고요. 결국은 포문을 사용해서 5명의 나이를 입력해서 AG0에서 A4까지 저장한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A0, A4의 값들을 썸에 누적시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값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값을 실행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스캔F를 일단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캔F를 이용해 가지고 5명의 나이의 값을 입력한 다음에 그 값들의 썸을 구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요 요거를 한번 우선 5명의 나이를 입력해서 그대로 출력하는 예제로 먼저 한번 짜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번째 해버리는 일이 AG를 선언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AG를 정수형으로 선언해 주고 초기 값은 여기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주성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AG 해주고 썸은 네, 여기서 저장해 주라 그랬습니다. 실수형 변수는 나중에 선언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해서 5명의 나이를 입력해서 AG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포문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 첫 번째 %D번째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D번째 네 나이 입력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줄바꿈 명령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을 첫 번째니까 i로 하는데 i는 0부터 출발을 하니까 첫 번째 나이를 하려니까 여기는 i 플러스 2를 해줌으로써 i는 0부터 출발을 하지만 1번째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4가 갈 때는 5번째 나이가 입력되겠죠. 그 다음에 스캔F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캔F는 S로 스캔 S를 언더바 S를 쓰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역시 %D로 포맷으로 해가지고 콤마 M%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M% AG I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네, 그쵸. A 자판 입력을 여기 슬래시가 빠졌네요. 네, 자판 입력을 어디다 저장한다가 AG I에 저장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자체가 0, 1, 2, 3, 4를 바뀌는 거니까 첫 번째 입력한 건 AG0에 저장됐을 거고 두 번째는 AG1, 세 번째는 AG2 해서 AG4까지 5개의 나이가 저장되겠죠. 합하는 건 그다음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걔네들이 잘 출력되는 것만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해서 합한 거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나이들의 합은요, sum 그쵸? sum은 sum 플러스 age의 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ag 0에서 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아까 같은 논리에 의해서 ag 4까지의 합이 계산되겠네요. 어디에? 합을 썸에 저장하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 그 썸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그랬을 때 우선 제대로 되는지 도구, 디버그,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있답니다.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뭐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일단은 다 닫아버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런드에서 중괄호가 끼어 들어갔을까요? 지우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오류가 없다면 네, 그리고 네,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죠. 그래서 실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서 네, 역시 이게 화면이 이렇게 커질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첫 번째 나이 입력 딱 나오면 내가 12살, 두 번째 나이 입력 나오겠죠. 10살, 세 번째 나이 입력 22살, 네 번째 나이 또 10살 이래 볼까요? 다섯 번째 나이 15살 이러면 합이 대충 얼마일까요? 네, 암산을 이렇게 해보면 60, 70이네요. 네. 답이 안 나왔네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F5 해서 첫 번째 나이 12살, 두 번째 나이 23, 22, 34, 24, 엔터 치면 125 이렇게 합이 나왔죠. 계산해 보면 암산을 해보면 125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원래대로 이 평균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평균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나이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더블형으로 선언해야 되겠어요. 더블형으로 선언해서 우리가 AVR age 이렇게 선언을 해서 평균 나이를 저장할 형식을 더블형으로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썸을 계산한 게 아니라 네, 썸을 더블형 AVR age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ge는 저 썸을 5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 5.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보기엔 5로 일단 한번 해보고 계산해 볼까요? 네, 5로 계산해서 5로 나누는 결과가 과연 얼마일까? 네, 여기서는 바꾸겠습니다. 평균 나이 이렇게 한국말로 바꾸겠죠.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될까 해놓고 네, %F 포맷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포맷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고 \n 네,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AVR age를 출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죠. 네. 여기다가 지워지고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해주고 중괄호가 빠졌네요. 중괄호 최종적으로 파일 메인 함수의 중괄호가 어디서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글씨를 줄여보겠습니다. 도구 옵션 네 해서 글씨를 줄여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10번으로 우리가 편집창의 글씨를 좀 줄여서 네, 좀 많은 양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준다면 오류가 없다면 네, 첫 번째 나이 이렇게 성공이 나왔다면 첫 번째 나이 12, 14, 15, 20, 30, 22 이렇게 해서 요거의 평균인 나이는 18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딱 계산이 그냥 정수로 계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핏 보면은 이것이 18로 딱 떨어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5로 나눈 것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썸도 정수고 5도 정수기 때문에 정수로만 계산해서 네, AVR이 실수형이라 하더라도 정수연산, 실수연산이 됩니다. 정수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하나가 실수라면 전체가 실수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거나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다시 실행해보고 아까 나이가 그대로 제대로 됐다 그러면 네, 또 첫 번째 나이 입력 12, 네, 14 똑같지는 않지만 22, 15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8 이렇게 소수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실수 연산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C 언어에서는 이 나누기 연산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 연산이냐 정수 연산이냐에 따라서 이 소수점 이하가 연산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연산 정밀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연산 과정에서 정수를 양쪽을 다 정수로 쓰게 되면 정수 연산을 해버리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의의 정수 n의 약수를 배열로 저장하고 출력하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으로 배열 변수를 선언해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 D를 D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를 선언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50개, 50개의 원소를 갖는 선언해주고, 초기값은 일단은 갖지 않는 걸로 이렇게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중괄호 없애주고, 주성문은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까지가 지워졌죠? 컨트롤 Z 해서 요거는 살려주는 거죠. 요것만을 지우겠다는 것이 지금 엉뚱하게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변수 n과 cnt를 정수형으로 선언해주고 cnt는 0으로 초기화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싹 없애고 변수 n과 그 다음에 n과 cnt를 얘는 초기화 0으로 선언해주고 이렇게 선언해주면 n과 cnt를 정수형으로 선언해주면서 cnt는 초기값을 0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판으로 입력한 정수값을 변수 n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출발해보죠. 그래서 프린트 일단 그냥 하기 좀 뭐하니까 n은 이런 식으로 어떤 n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판으로 입력한 값을 정수 n에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scan f 언더바 s 역시 정수형으로 선언하는 거니까 %d로 놓고 그 다음에 콤마 %를 꼭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를 붙이고 n 이렇게 놓고 콜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판으로 입력한 값을 자판으로 입력한 어떤 값을 자판 입력을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변수 정수형 변수 n에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문을 사용해서 n을 1부터 n까지 나누어 발견한 약수를 배열 뒤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i를 출발시키는데요. 1부터 그러면 뭐 i로 합시다. 1부터 n까지 그러면 n을 포함하여 요 우리가 입력한 n까지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n이죠. n 이렇게 해주게 되면 i 값이 1부터 n까지가 되는 겁니다. n까지 반복하는 것이 되는 거고 n의 값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scanf로 받아들인 값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주고 약수를 찾을 때까지 n을 발견한 약수를 배열 뒤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수가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도 약수를 찾을 때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주는 게 되냐면 요거는 if n을 나누었을 때 퍼센트 연산자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퍼센트 연산자로 i로 나누었을 때 결과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은 i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그때 i는 n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때에 우리가 이걸 저장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d라는 것에 저장을 하는데 이것을 cnt에다가 그때 i 값을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게 뭐가 되면 i는요 요거에 의해서 이건 무슨 뜻이 되죠?
주성문을 붙여봅시다. 뒤늦게. n을 i로, 그쵸? i로 나눈 값이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i가, 그쵸? n의 약수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i 값을 결국은 그 찾은 그게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약수를, 그게 i잖아요. i를, 네, d 배열, 네, d에 저장하는 건데요. 그때 CNT는 현재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찾은 것은 CNT 어떻게 됩니까? D0에 I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놓고 그 다음 또 찾을 거를 예상을 해서 DCNT는 증가시켜 버려야 되겠죠. 가수를 증가시켜 나가주면은 네, 요것에 의해서 찾을 때마다 그 n이 증가돼 CNT는 증가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D0, D1, D2에서 찾을 때마다 그것이 D 배열 D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포문을 사용해서 찾은 D0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출력해야 되겠죠. 다시 이것은 약수를 찾기 위한 포문이고 그 다음 포문은 뭐죠? 네, 찾은 약수들을 출력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포문을 작용해서 이번에는 int 뭐 j라고 합시다. i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네, 0부터 네, 이번에는 j는 네, cnt 네, CNT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CNT를 포함하지 않고 J를 플러스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중괄호를 넣어주고 네, 이렇게 이걸 늘려놔 볼까요? 이걸 조금 더 창을 키워서 네, 이 자리에다가 프린트 네, 그쵸? 퍼센트 %D 네. 이렇게 해서 백슬래시 n 해가지고 줄을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네, D값을 출력하면 되겠네. DJ를 출력하고 네, 이렇게 해주면 D0부터 DCNT-1까지 쭉 출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행해 보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F5에서 일단 오류가 없나를 보고요. 오류가 없다면 네, 오류가 없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공했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n을 값이라 하라 그랬고요. 12를 한번 해보죠. 12 치면은 네, 1, 2, 3 하고 이상하게 막 찍혔어요. 오류가 났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류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약수를 찾는 경우에만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부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계속 그냥 카운트를 해 나가면서 이 CNT 인덱스가 막 증가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거를 블럭을 치우고 네, 이 자리에다가 네, 약수를 찾은 경우에만 저장을 하고 이 자리에 넣고요. 그 다음에 CNT 증가도 약수 안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안으로 넣어서야만 이것이 찾은 경우에만 그때 약수를 배열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약수의 카운트 인덱스를 약수 인덱스를 증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류가 났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논리적 오류라고 해서 실제 구문 오류가 아니라 약수를 찾는 알고리즘 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오류인 것이죠. 일단 이것이 되면은 네, 아마도 이런 오류. 다섯 번째는 약수가 아니었는데도 카운트라가 바깥에 있는 이품은 바깥에 있는 바람에 증가가 됐고 따라서 약수의 개수와 관계없이 네, 그냥 전체 n까지 전부 카운트가 돼 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닫고 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하시면 약수 찾는 것 자체만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제대로 됐죠. 12 이렇게 치면은
1, 2, 3, 4, 6, 12 정확하게 12의 약수들만 출력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약수 찾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라고 생각할 정도이겠지만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러면 이번엔 다른 약수를 한번 해보죠.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F5 해서 이번에는 64를 한번 해보죠. 64 이렇게 해서 54가 아니라 64. 네, 이렇게 해서 치면 1, 2, 4, 8, 16, 32, 64. 네, 정확하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까요? 옆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백슬래시 얘를 출력 형태를 그냥 한 칸씩 띄웠네요. 요걸 한 칸씩 띄우고 네, 이대로 가는 걸로 하고 끝에만 포문을 빠져나와서 끝에만 줄 바꾼 명령만 쳐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슬래시 n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옆으로 주르륵 치고 마지막에 줄을 바꾸는 명령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창을 닫고 항상 창을 닫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 쭉 실행을 해서 오류가 없다면 지금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문제인데 요거를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빌드 성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64 엔터 치면 옆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옆으로 가고 잘 끝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열 연습을 좀 해 보았는데요. 정수형 변수, 뭐죠? A5, 5개의 원소를 갖는 정수형 배열 변수를 선언해서 초기값을 가지면서 선언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어요. 초기값을 가지면서 선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int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배열명 지정하고 배열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대괄호를 이용해서 지정한 다음에 초기값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지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폼을 사용해서 그것을 출력해 보는 건데 인덱싱이라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 변수를 i를 써가지고 0에서 5가 포함되지 않도록 0, 1, 2, 3, 4까지 반복하도록 폼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인덱싱 a0부터 i 값이 4까지 변화하는 거니까 이게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것들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짜봤는데요.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그 합을 저장할 변수를 초기값을 0을 갖도록 선언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포문 안에다가 sum은 sum 플러스 ai 이렇게 해가지고 i 값이 0에서 4까지 변화하면서 a0부터 a4까지의 값을 sum에 넣어서 더한 결과를 다시 썸에 저장해 줌으로써 계속 썸에 누적되도록 해야 됐고 그 전에는 항상 썸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해 봤을 때 그렇게 5개의 초기화된 배열 변수 A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예제로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5명의 나이를 포문을 통해서 좌편을 입력해서 평균 나이를 구하는 연습을 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해본 것은 포문 속에 프린트 F를 넣어서요 배열을 한번 좌판으로 초기화시키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배열을 초기화시킬 때는 우리가 일반 정수형 변수를 초기화시킬 때랑 똑같이 마치 요 인덱싱을 한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포문 속에 그 배열 변수를 인덱싱을 해서 앰퍼센트를 붙여줌으로써 똑같이 청소기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좌판 입력을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입력된 결과를 썸에 역시 누적시켜 줌으로써
그 자판으로 입력된 값들을 합하는 알고리즘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서 5.0이라고 지정해 줌으로써 이것이 실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이것을 5로 하게 되면 정수 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썸도 정수고 이 부분도 정수면은 결과가 정수 연산을 해서 소수점 이하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연산 오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실수 연산을 통해서 꼭 할 때는 이렇게 하나를 5.0으로 넣어줌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실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수 연산 변수 더블을 선언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걸 해보았고, 자, 그 실제로 우리가 실행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변수, 정수형 변수 n에 대한 약수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찾은 약수들을 배열 변수에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전부 찾은 약수들을 출력해보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 프로그램을 짜 보았는데요. 그것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배열들을 저장할 어떤 약수를 최대 50개 정도씩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n이라는 어떤 임의의 정수를 저장할 변수, 그리고 그 다음에 약수를 찾은 거를 인덱싱 해주는 카운트 변수를 초기값 0이 같도록 선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캔f를 통해서 n의 값을 우리가 자판으로 입력된 값을 변수 n에 저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 n에 대한 것을 1부터 n까지 나눠봄으로써 어느 그 약수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값은 i죠. i가 변화되는데 어떤 임의 정수 n에 대해서 i를 나눠봄으로써 그 나눈 나머지 결과가 0인가를 체크해 봐서 0인 경우에만 그 값을 배열에 저장을 하고 배열 약수의 카운트를 증가시켜 나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 if문의 블락 안에만 그걸 넣어야 한다는 거고, 초기에 제가 실수를 한 것은 이 cnt++를 if문 바깥으로 빼주는 바람에 항상 if 이 약수 여부에 관계없이 카운트가 증가돼서 이상한 값이 출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연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 안으로 잘 넣어야 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아무튼 n번 약수를 찾는 과정을 돌려버렸고, 그 다음에 다 찾은 다음에는 그 저장된 약수들을 한번 출력해 보자 했을 때 또 다른 포문을 실행했고,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CNT가 최종적으로 찾은 약수의 개수가 될 테니까 그 0부터 그 CNT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그 D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들을 출력해 봄으로써 어떤 임의의 정수에 대한 약수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예제는 우리가 우리 반복문 포문을 연습하는 방법과 배열 변수를 이용해서 그냥 선언할 때 초기값을 준 경우, 그리고 스캔f를 이용해서 그 초기값을 받는 경우, 이런 것을 연습해 보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약수를 구하는 그런 논리들을 포문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연산자, 비교 연산자, if문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약수들을 찾는 문제, 아주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for문, if문, 배열 이런 걸 총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수를 찾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배열과 if문, for문, 그리고 스캔f와 printf를 그동안 배운 C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의 집합인 것 같아요. printf문, scanf문, form문, 그다음에 if문, 그리고 배열, 또 변수,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사실상 C 언어는 70%를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주어진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훈련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렇게 좋은 예제들을 가지고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